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동시에 9월을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달러 돌파를 이뤄내면서 나름 리스크 해치 역할을 하는 듯 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19,000달러대로 주저앉았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18,000달러대까지 뚫린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기본적으로는 19,000달러 중반에서 확실한 지지를 확인해줘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꽤나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미국 연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자성의 목소리 차원이 아니라 연준의 대국민 사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인플레를 오판했다, 긴축을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이런 연준 내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을 전면적으로 흔든 계기가 된 영국의 감세안을 놓고도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나서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맥락적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한데 감세 정책을 펼치면 긴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금융정책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노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하나같이 1차원적인 아메바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이게 참 요즘 글로벌 트렌드인가 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전문 기자 비슷하게 엄청 빡시게 일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밝힌 내용인데, 이 양반이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이 SEC에서 일하는 동안 힘먼 스케줄 일정을 담은 캘린더, 이게 무려 189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걸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여러 스케줄 상황을 통해서 이 인간이 누굴 만났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 사이에서 윌리엄 힘먼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만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희한한 상황이 얼결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7년에 생존하고 있었고 미국 SEC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어서 여차하면 이게 또 시장에는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게 다시 18,0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살짝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세계 경제 상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다시 41%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참 모호한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사람들은 안도랠리가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진 않는다. 오늘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의 핵심적인 부분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시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뉴스들이고,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언급한 두 가지 소식이라는 것은, 먼저 9월 29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를 의미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8월에 발표된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0.6% 감소해서 7월에 공개됐던 속보치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을 확인해 줬습니다. 상황이 만약에 더 개선된 것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면 당근 시장에는 안도 랠리의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 더 안 좋은 확정치로 나와주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30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현재 8월 PCE는 전달의 6.3%보다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전달의 4.6%보다 오른 4.7%로 예상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원 PCE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때는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CPI보다 더 광범위하게 물가와 관련된 요소를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이걸 더 선호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9월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개미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한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곳을 꼽을 때 단연 미국 연준을 빼놓을 수가 없고, 최근 연준의 실책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매일같이 공개적인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의 경우에는 대놓고 연준이 미국 국민들에게 정책 실수를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연준 110년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의식돼서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연준 내부에서 나름의 자성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런던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는 것은 연준이 판단을 잘못한 것 때문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후폭풍을 과소평가해서 일시적인 것으로 오판했다. 이런 것을 의미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목표치 2%로 낮추려면 이 제한적인 조건의 정책 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연준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강경 긴축 속도를 늦추고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연준에서도 비둘기파 중에서도 가장 비둘기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데, 참다 이렇게 속마음까지 까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비둘기 인사로 꼽히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싱가포르 통화청과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확고하지만 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붙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급락으로 최근 며칠 동안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실질적인 침체 위기가 커지자 다소 누그러뜨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을 악화시킨 장본인은 앞선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영국이고, 구체적으로는 신임 총리의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가 직접 나서서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촉구성 또 비판성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IMF는 성명서를 내고 가계와 기업이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이즈는 큰데 목표가 없는 재정 패키지를 권장하진 않는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서로 엇갈린 목표를 두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실상 대놓고 영국 총리의 정책 미스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며 7번 연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총리가 나서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아예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열혈 리플 전담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속보 브레이킹 뉴스라며 공유한 내용인데, 이 양반이 윌리엄 힌먼이 SEC에서 일할 때 전체 임기 기간 동안에 공개 스케줄 일정표를 입수를 한 겁니다. 총 페이지 수가 189페이지로 꽤나 방대하다고 하는데, 방대한 만큼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따져보면, 2018년 3월 28일에 힌먼은 안드레센 호로위츠 A16Z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는데, 이 회사는 이더리움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이더리움 개발사 이 컨센서스 관계자와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이더리움이라고만 표시된 미팅 스케줄이 있었고 12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조셉 루빈과 직접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힘먼 스피치가 진행된 게 2018년 6월인데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더리움의 직접 이해 당사자들과 여러 번 미팅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시세 폭등의 계기를 힘머니,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들어준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이른바 힘먼 스피치로 불리는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에서의 스피치 일정이 잡힌 날 힘먼은 오전 10시에 리플 측 관계자와 미팅이 잡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완전 이 인간 범죄 정황 드러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힘먼은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심슨 대처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도 했는데 이 회사 역시 이더리움을 띄워야 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입니다. 구린내가 여기저기서 난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힘먼 스피치 관련 SEC 내부 문건 제출 법원 명령과 관련해서 SEC의 이의 신청 이것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지가 않았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법원도 가만히 기다리긴 어렵지 않을까, 조만간 힘먼 스피치 공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먼 스케줄표에는 또 하나 재미진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전혀 예측도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힘먼은 팀 드레이퍼와 함께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만난다 이런 스케줄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진짜 만났는지 이건 또 다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만약 이 스케줄표의 내용이 진짜였고 실제로 그런 미팅이 진행됐다라면 2017년 기준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실제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미국 SEC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존재를 알고 직접 만났다라는 것이 됩니다. 아주 골 때린 상황이 또 힘먼 스케줄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가 관심을 받는 것은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진짜로 확인된다라면 시장을 엄청 크게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코인베이스 상장 당시의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상장 신청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업상의 위험 요인으로 적시했습니다. 나카모토는 모두 10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5%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서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 거래소 운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던 겁니다. 한 사람이 비트코인 물량의 5%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가 살아있다,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점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상장 전부터 이 신청서를 낼 때부터 적시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은 뭐가 확실히 있긴 있는 그런 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19,000달러까지 내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부디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줄 수 있는 계기 찾아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